3번에 혼인을 했었고 이제 4번째 부인이 요 분인데 같이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이분과의 나이 차는 30살. 알파메일이죠. 이게 100세에 가신다고 호상이 아니다. GTA 게임 같은 것도 온라인 해보시면 아주 파릇파릇한 그 리즈 시절 아야세 하루카가 나옵니다. 깨끗해.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 아주 그냥. 이게 사실 오늘 메인 주제인데 이 집이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진 해커먼이라고 아십니까? 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런 사람입니다. 95세요? 95세. 이분에 대한 얘기를 공포 라디오까지는 아니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여기 써있죠. 사망 2025년 2월. 이것 때문에 또 그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금. 일명 밀실 살인 사건. 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밀실 사건이 일어나서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래갖고 요 얘기를 이제 할게요. 저도 이분 나온 영화는 못 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분이 거기 나왔어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 주적 맞나? 여기 나왔고 슈퍼맨 시리즈에 많이 나왔대요. 옛날 슈퍼맨 시리즈에 무슨 슈퍼맨으로 나온 건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지금은 좀 그 안 좋게 되신 그분이 슈퍼맨으로 나오고 당시에 되게 연기파로 이름이 높은 분이었다. 근데 이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한 이틀 된 것 같아요. 난리가 났는데 요 분입니다. 요 분. 같이 사망하신 아내분인데 베시 아라카와라는 이제 일본계로 보이죠. 아라카와라는 이름이. 앞에 3번에 혼인을 했었고 이제 4번째 부인이 요 분인데 같이 사망한 걸로 나왔어요. 이분과의 나이 차는 30살. 사망 당시 나이가 95세고 이제 이분은 65세로 이제 사망을 하신 걸로 발견이 됐습니다. 알파메일이죠. 이런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람들이 분위기가 뭐냐면 어떻게 죽었을까? 와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보통 이 사람이 이제 저는 잘 모르는데 저보다 형님들 뻘에서는 슈퍼스타인가 봐요. 그러니까 마치 뭐 안성기 배우가 살해당했습니다 뭐 이런 쇼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지금으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 이게 참 살해 사건이라 이름을 얘기하기가 참 뭐한데 지금 어린 친구들이 보자면 뭐 이런 거죠. 뭐 차은우가 살해당했습니다 뭐 이런 쇼크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살해도 잘 모릅니다. 살해로 추정될 뿐. 되게 이상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근데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에 대한 추모 물결, 그 다음에 안티들이 몰려옵니다. 잘 죽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사람의 악행들, 이 사람이 뭐 죽을 만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용의자가 나오고 막 그러면서 추모 물결과 어떻게 그거를 니들은 분석질을 하면서 즐기고 있냐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질하고 막 그러면서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요. 가셨어? 왜 가셨지? 그 다음 밀실 같은데 이거 밀실이니 아니니? 그 다음에 이 정도면 호상이지. 이 정도면 호상이 이 말이 꼭 나와. 이게 좀 할 말인가 싶어. 호상이 말이 돼? 호상이 이거잖아. 좋다 이거잖아. 좋다. 아니 95세에 가셨으면 호상이야? 도대체? 뭐 이거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100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아이고 내가 갈 때가 됐지. 내가 죽어야지. 막 이러면서 사시다가도 물을 쏟아가지고 방바닥이 미끌미끌한데 거기서 한번 미끄러진 다음에 아이고 죽을 뻔했네.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게 100세에 가신다고 호상이 아니다. 간다는 건 참 슬픈 일이다. 95세에 가셨다고 호상이라는 이게 말이 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심심한 애도를 표하고 하지만 그 분위기는 그렇다 이거죠. 뭔 일이래? 이러면서 신나는 분위기가 좀 있었다. 또 우리나라 슈퍼스타도 아니고 미국 슈퍼스타니까 거대하죠 집이. 벌써 창문 개수만 봐도 문이 요만해요. 문이 잘 보면 문이 요만한데 여기 창문이 이만해요. 성이야? 이런 창문 보신 적 있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냥 창문을 보여주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사진이니까 거리감이 있어서 그냥 창문인가 보지 하고 보는데 아니 문이 요만하다니까. 이런 유리도 엄청 비쌉니다. 이거는 아마 몇백으로 만들 수 있는 창문이 아닐 거예요. 이거는 억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대충 느낌이. 근데 요런 창문이 여기 하나 여기 좀 가려져 있지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집이 여기서 끊기니까 이쯤에서 끊기네. 3개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본체 건물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별채 건물이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 차가 있는 것이 나가는 길이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어져서 나갈 것이고 이게 마당인지 끝난 건지 모르겠어요. 일로 길이 하나가 더 있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 정도의 구조를 갖췄다. 그리고 보통 미국인들은 그 집을 질 때 절벽에다가 짓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절벽에 붙여서 뭐 말리부 별장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 다들 이렇게 절벽에 붙여갖고 짓더라고. 위험하게. 그리고 이게 단층 집 같지만 2층 집입니다. 여기 밑에 있죠? 이렇게. 지금 요 나무 때문에 좀 가려져서 그런데 굉장한 저택입니다. 여기 기둥 있고 여기도 기둥 있고 필로티 구조로 돼가지고 여기가 1층이고 여기가 2층이에요. 그리고 현관은 2층에 있고 1층에도 아무래도 있겠죠. 여기 어디에? 굉장한 큰 저택이다. 엄청 큰. 그리고 여기가 뉴멕시코주에 있답니다. 뉴멕시코주 산타페.
있다고 해요. 덕분에 현대차가 검색어로 많이 검색이 됐다고 하고 현대차 축하드리고요. 나무위키가 사람들이 안 만든다고 꺼무위키 그러는데 나무위키에 바로 이렇게 또 업로드가 됐더라고요. 누가 편집해서 올렸는지. 아무래도 그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분이 올렸겠지 뭐 또. 현지 시각 2025년 2월 26일 한 이틀 3일 됐죠. 뉴멕시코주 산타페 자택에서 아내 베시, 아까 얘기했던 30살 차이 나는 베시 아라카와와 함께 반려견은 세파트입니다. 그리고 함께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되게 이상한 게 타살을 했으면 어딜 때렸거나 목을 졸랐거나 설골이 부러졌거나 피를 좀 흘렸다거나 어디가 베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아내 베시 아라카와는 1961년 12월 1일생으로 사망한 당시 만 63세였다. 우리나라 나이로 65세입니다. 근데 65세는 자연사가 조금 어렵죠. 요거에 대해서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거고 이웃 교류가 많이 있었고 전전날까지 이웃과 교류했고 반려견까지 한나라는 시 동시 사망은 우연이라 보기엔 너무 정황상 의심스러운지라 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거는 개인 의견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시에 사망했다고 보기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일단 확인이 안 됐고 이 큰 건물에 CCTV가 없대요. CCTV가 없는 이유는 프라이버시가 노출될까봐. 그러니까 관리하는 업체, 여기에는 다른 회사겠지만 우리나라 치면 뭐 S1, 캡스 이런 데서 그 CCTV 영상을 감독하다가 그 직원이 어떤 이상한 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나 다른 데다 옮겨서 퍼뜨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슈퍼스타들은. 그래서 일부러 CCTV를 설치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침입을 했는지 모르는 상태예요, 지금.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헤크먼의 시신은 자택 현관에서 발견됐고 당시 회색 트레이닝복과 긴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으며 옆에는 선글라스와 지팡이가 있었다. 뭐 헤크먼의 몸에서도 발견이 안 됐고 이 지팡이에서도 혈흔 같은 건 발견되지 않았어요. 헤크먼을 때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부인 아라카의 시신은 욕실 바닥에서 발견됐다. 이 욕실이 그러니까 헤크먼은 여기서 보여드리면은 헤크먼이 발견된 데가 지금 정확하진 않습니다. 저도 기사만 보고 추정하는 거라 여기 아니면 여기 출구 아니면 여기 1층에 있는 출구 이런 현관문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베시 아라카와 그 아내가 발견된 곳은 이 집안 욕실이에요. 위치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엄청 큰 저택이잖아요. 근데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가장 헤커먼이 발견된 곳으로 유력한 곳으로 보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 출구. 왜냐면 1층에서 발견됐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별채 1층도 있을 수 있어서 여기는 좀 가능성이 떨어지고 별채 1층인지 본체 1층인지 모르겠으나 1층에서 발견됐고 베시 아라카와는 2층에 있는 욕실에서 발견됐다. 그래서 위치가 아예 틀리다. 그게 하나 있습니다. 경찰은 집에 강제로 침입했거나 물건을 뒤지거나 가져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리고 두 사람 시신에도 외상 흔적이 없으며 맞은 흔적 없다 그랬죠. 유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서에 대해서는 뭐 얘기할 게 있나 싶긴 해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중독설 이게 이제 첫 번째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외상 흔적이 없고 보통 이제 급사를 한다 그러면 한 명이 죽는 게 맞잖아요. 한 명이 죽고 살아남은 한 명이 어떤 CPR을 하거나 아니면 911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루틴인데 그게 없이 둘이 동시에 갔다 그러면 둘이 동시에 뭐 심근경색이나 이런 걸로 자연사 할 수 있느냐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둘이 동시에 갔으니까 그리고 개까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아닐 것 같아. 그러면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둘 사이에 어떤 싸움이 있어서 한 명이 한 명을 죽이고 자살했다. 그러기에는 외상 흔적이 없어.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이런 거죠. 이제 일산화 중독 같은 이제 가스 누출 같은 이런 사고가 아니냐, 사고사. 이걸로 부검 신청을 했대요. 근데 아마도 일산화탄소 중독은 아닐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부검 결과는 완벽하게는 안 나와서,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만 부검을 해본 상태고 완전 부검이라 그래서 이제 전체 부검을 한 번 더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부 부검을 해봤는데 안 나왔으니까 가스 중독의 흔적이 없고, 그다음에 이 집안 자체에 가스가 누출된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집안에 코크 하나 열어가지고는 가스 사고가 나기가 어렵죠.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80년대 이럴 때 연탄가스 중독 사고 많이 나고 했었는데 대체로 보면 반지하나 지하실방, 단칸방이라 그래서 방 하나에 6명, 8명 막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갖고 한 방에서 사는, 한 집이 아니라 한 방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자고 먹고 사용하라는 그런 데서 이제 연탄가스가 누출돼서 사고가 나고 죽고 그랬던 거지, 이런 큰 대저택을 이렇게 가스로 가득 채우기에는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는 진짜 할 말 없어서 나오는 예상인 것 같고 가스 누출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모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툼 간에 한 명이 한 명을 죽이고 자살했다. 불가능. 외상 흔적이 전혀 없어요. 가스 못 채워 이거는. 이건 안 돼. 그러면 급사냐?
심장마비냐? 아, 쉽지 않아. 나왔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심장 제세동기라 그래서 이거를 손으로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둘 다 연치가 있어서 특히 아내가 쓰러졌을 경우에는 95세 할아버지가 이걸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세동기가 집에 있었대요. 근데 그 제세동기가 고장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명이 쓰러졌다. 그 제세동기를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고장난 거지. 그래서 제세동이 안 됐고 그대로 절명했고 아무래도 이제 아내가 먼저 쓰러지고 남편이 해주려다가 안 되니까 남편이 그걸 뭐 수리하거나 새로 사거나 뭐 하려고 나가다가 그 남편도 와갖고 쓰러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상태입니다. 다들 추리하느라 바빠요. 조선일보에도 이렇게 나왔죠. 수상한 진 해크먼 사망현장. 흩어진 알약. 아내 시신은 미라화. 아내가 욕실에서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아내가 쓰러져 있던 욕실에서 두 가지가 발견됐는데 하나는 그 욕실을 데우는 약간 드라이기 같이 생긴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는 이걸 뭐라 그래야 돼? 우리나라에는 없는 물건이라 뭐 송풍기? 온풍기?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게 하나 떨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주황색 알약. 이게 통이 이렇게 자빠진 것처럼 돼서 약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알약은 뭐 신체 치명적인 알약 이런 건 아니고 대충 타이레놀급. 타이레놀은 아니고 타이레놀급에 해당하는 감기약 비슷한 뭐 그런 약이 흩어져 있었다고 해요. 정확한 거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러니까 시신이 발견된 게 2월 26일인 거고 언제 죽었을까를 추정을 해봤더니 남편만으로는 확실하게 안 나오는데 이 아내가 일부 미라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신이 마른 거예요. 습기가. 그리고 얼굴이 좀 부풀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운명하게 되면 내부 장기에서 가스가 나오면서 몸이 좀 부풀어요. 이런 얘기는 조금 불편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가 범죄 심리학이 취미라 그랬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천이 드러나게 되는 건데 약간 내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는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부풉니다. 그 부풀고 가스가 빠지면서 다시 또 이렇게 약간 쪼그라들어요. 그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이 사람이 대충 언제 죽었고 언제 어떻게 됐고 이거에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한 2주 정도 된 것 같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아내의 상태와 이제 남편의 상태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아까 또 뭐 전전날에도 이웃과 교류가 있었네 뭐 그런 얘기 잠깐 있었잖아요. 이웃과 교류한 이후부터 연락이 끊어진 시간 뭐 이런 거를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에서 기사를 먼저 봤는데 기사가 좀 부족해요. 기사가 부족해서 한겨레로 넘어갔습니다. 한겨레는 약간 더 나왔는데 이거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범죄심리학 그 카페에서.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보다가 그 사람한테 아 그런 정보는 어디서 얻으셨어요? 하니까 CNN이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CNN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온 거죠. 그래서 급히 한국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아 요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기사가 긴데 말이야. 그걸 한겨레는 한 줄로 툭 치고 조선일보는 사진 한 장으로 끝내고 그러면 쓰냐 이거지. 이걸 일일이 다 읽고 앉았으면 제가 CNN 채널도 아니고 사진 나온 거 하나 띄워놓고 얘기만 할게요.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읊으면서. 저희가 이제 경찰차가 이제 도착한 지점인데 여기가 진 해크먼 집 입구래요. 그러니까 이 길이 아마 여기쯤 되는 것 같아요. 여기도 삼각형 지붕이 있고 요게 건물이 지붕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쪽 어디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의문점이 그겁니다. 과연 진 해크먼은 1층에서 발견됐다고 했는데 지금 방금 보여드린 CNN 뉴스의 그 첨부 사진에 따르면 별장 1층에서 진 해크먼의 시신이 발견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긴단 말이죠. 배시 아라카는 여기 욕실에서 2층 욕실에서 발견됐다고 하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은 이래요. 근데 이 건물에도 1층이 있고 이쪽에도 출입구가 있어서 여기서 발견될 가능성도 있어가지고 많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서 과연 배시 아라카와 진 해크만이 둘이만 사망했다. 그러면은 조금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개가 같이 죽어 있었습니다. 개가 총 3마리 있었다 그래요. 근데 2마리는 여기 있었고요. 이 밖에서 산 채로 발견됐어요. 생존. 근데 한 마리의 세파트가 죽은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요 사진은 제끼고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그리겠습니다. 실제 집 내부는 모르니까 그냥 상상으로 그릴게요. 상상으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상상 적어야지. 쭉 펼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나로 퉁쳐서 그리겠습니다. 여기서 욕실. 아내 사체가 여기 있었어요. 여기 출입구에 진 사체죠. 근데 여기에 옷방. 그러니까 클로젯이라고 했는데 클로젯이 이게 참 우리나라에는 없는 구조라 미국식 옷방인데 문이 없어요. 이것만 확대해서 그렇게
클로젯이 우리나라는 어떤 방이 있고 그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옷을 잔뜩 넣으면 옷방이잖아요. 근데 미국식은 이 방식이 아니고 특히 이 저택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식 클로젯이라 그러면은요. 이렇게 벽이 있고 벽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문이 없어요. 문이 없고 이렇게 해서 옷 넣는 옷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거울이 하나 뭐 이렇게 있는 정도. 그러니까 되게 독특하게 문이 없어요. 그 GTA 게임 같은 것도 온라인 해보시면 옷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옷방 들어갈 때는 문이 없습니다. 희한하게 그래요. 그 미국식인가 봐요. 근데 이 클로짓 안에 개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문이 없으니까 지발로 들어가서 죽었을 수도 있고 사람이 갖다 놨을 수도 있고 여기 문이 있었으면 사람이 갖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무조건. 아니면 가뒀는데 굶어 죽었거나. 근데 여기 문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죽여서 갖다 놓은 거냐 지가 가서 죽은 거냐 알 길이 없다. 그리고 이 개도 외상이 없어요. 그럼 자연사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왜 두 마리는 집 밖에 있고 얘만 여기 들어와 있냐? 그리고 왜 얘만 죽었냐? 되게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사건이 일어나도 의문사인데 3의문사인 거예요.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그래서 아까 몇 시간 전에 배상훈 교수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유력한 건 유력 가설. 지금까지 얘기한 것만 딱 종합하면 약간 복잡하죠 지금. 3번 이혼한 후 4번째 결혼이잖아요. 앞에 자식들이 있어요. 지금은 자녀가 없어요. 지금 부인한테는. 이 3번 이혼할 동안 전처 3명 사이에 낳은 자녀 중 1명 이상이 침입한 거 아니냐. 요게 유력 가설입니다. 근데 과연 이들이 어떻게 죽였냐? 그거는 몰라요. 외상이 전혀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네크만도 없고 외상이. 그다음에 또 뭐 아카시아가 외상 강나 현처 개 셋 다 외상이 없어. 목을 조른 게 아니고 가스는 아까 너무 큰 집이라 가스는 힘들어.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전처의 자녀들 중 하나가 침입해서 살해한 거 아니냐. 목적은 돈이지. 왜냐하면 지네크만의 자산이 우리 돈으로 한 1,000억 이상이었다고 해요. 현재 남은 재산이. 그러니까 유산을 목적으로 한 침입 살해 아니냐. 근데 이 집 어디에도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밀실이지. 진 해크만도 현관 입구에서 발견됐어요. 현관문을 연 게 아니에요. 현관문 앞에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선글라스와 지팡이가 발견됐는데 거기서는 누가 잡은 지문도 안 나오고요. 진 해크만을 때린 자국도 없고 진 해크만도 맞은 자국이 없어. 그 지팡이가 진 해크만 건지 아무도 몰라. 누구 건지도 몰라. 지네크만 지문은 있어요. 배시 아라카와도 욕실에서 발견됐는데 옷을 깨박고 있었는지 옷을 입고 있었는지 그 정보는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외상 흔적 전혀 없고 약을 먹으려고 했던 건지 그러면 약을 손에 쥔 채로 사망하거나 손 주변에 약이 있어야 하는데 약통은 엎어져 있는데 배시 아라카와랑 거리가 있어요. 손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거리는 아니야. 그리고 걔는 혼자서 이 주변에 뭐 지네크만이나 배시 아라카와 옆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혼자 동떨어진 여기가 배시 아라카하고 여기가 지네크만이라고 쳤을 때 걔는 대충 한 이쯤에서 발견된 거예요. 전혀 다른 위치에서 발견됐어요. 클로젯에서. 문이 없는 방 안에서 발견됐다. 그리고 어떤 기사에 따르면 박스에 들어있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세파트는 굉장히 큽니다, 걔가. 근데 그 세파트를 박스에 넣을 수 있나? 아무튼 박스에 들어있는 채로 발견됐다. 그 박스가 나무 박스인지 종이 박스인지 그런 거는 알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아주 그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재밌는 떡밥이 하나 던져진 거다. 왜냐하면 정밀 부검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사건을 정리해서 이제 미국 FBI가 당연히 달라붙을 것이고 경찰 발표가 일어나려면 최소 한 3개월 정도 필요하거든요. 진짜 빨리 하면 한 2달에도 됩니다. 2달에서 3달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 결론 없는 아주 재밌는 추리감이 하나 떨어진 거지. 그래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어요. 신났어 지금. 그래서 저도 지네크만 아저씨의 참 명복을 빕니다만 솔직히 얘기해서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못됐다니까 진짜.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들은 못됐어. 이게 재밌어. 그래갖고 여기 나오죠. 그 아내가 뉴멕시코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그가 사망한 지 9일이 지났을 가능성이 높다. 한 1, 2주 됐을 것 같다. 병리학자가 뭐 그냥 추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뭐 최소한 1주 이상은 지났다. 이런 숲속에서 부부 둘이 살고 있고 이웃도 굉장히 거리가 좀 있는 곳에서 있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하고 골아프다. 특히나 CCTV가 없기 때문에 있으면 확실히 그 주변에 접근만 해도 여기 누가 오겠어요. 여기 배민이 오겠어요. 뭐 딸배가 오겠어요. 누가 오겠어요 여기. 우체부 하나만 와도 바로 의심받겠지. 유령 용의자가 나올 텐데 없는 거라.
그래서 책 나오겠네. 나올 겁니다 아마. 영화도 나올 거고. 특히 부촌이란 말이에요. 진짜 부촌. 재벌들 사는 그런 부촌. 산타페, 뭐 말리부 이런 우리나라 차 이름으로 있는 이런 데가 명소들이에요. 미국의 명소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뭐 노숙자 이런 애가 와가지고 뭐 할 그럴 때도 아니고 참 독특하죠. 그리고 그 인구 밀도도 높지 않아서 이 산에는 뭐 아무도 없다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뭐 곰이나 뱀이나 뭐 이런 거에 물려서 사고가 나면 낫지 이렇게 참 스타크 집도 말리부 절벽. 아니, 그러니까 절벽에 집 짓는 걸 좋아하더라고 미국 부자들은. 왜 그러나 몰라. 위험하게 왜 이렇게 절벽을 좋아해. 무너지면 어떡하려고. 그 이상하게 복잡하고 어렵게 짓는 게 또 그 재력의 과신가 봐요. 미국 사람들은. 다 이제 뭐 글인데 의약품에는 갑상선 약물, 고혈압, 흉통 치료에 사용되는 틸디아즘, 타이레놀 등이 포함됐다. 뭐 그냥 평범한 약물이라는 얘기고, 이제 모르니까 별걸 다 압수하는 거예요. 의료 진단 서비스, 마이캐스트의 기록과 뭐 월간 플래너도 압수했다면 다이어리 뺏었다는 얘기고, 사망 원인이 아직도 외부 외상이 전혀 없고 범죄 징후도 없어. 유리창 하나 깨진 게 없어요. 하다못해 곰이 들어왔다 그러면 뭐 유리창 깨지고 막 커튼 찢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깨끗해. 존슨즈 베이비 로션이 아주 그냥. 일산화탄소 검사에도 일산화탄소 아까 연탄가스 검사이 말이 나 되게 음성. 당연히 음성이지. 사망 원인 가능성 배제할 수 있다. 배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고립된 집에 별도 방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집 자체가 건물이 일단 본체가 2개인데다가 발견된 위치가 다 달라요. 셋이 다 동시에 발견된 게 아니고 따로따로. 그리고 아라카 옆에서 알약이 흩어진 채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의심 가는 정황은 더럽게 많은데 2명과 1마리는 완전히 깨끗하고 몸이 집안도 깨끗하고 그러니까 밀실이지. 그러니까 열려있는 집이에요. 깰라면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외부 침입 흔히 아예 없으니까 밀실이 된 겁니다.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 게이트 커뮤니티 유지관리 작업자, 가족은 구성원, 경비원을 인터뷰할 것이다. 뭐 이제 만나볼 만한 사람, 유력한 사람들 건드린다는 얘기고, 타임라인을 역순으로 만들고 있다. 그 말은 사망한 시신이 발견된 시점부터 쭉 이제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살아있던 게 확인된 시간까지 올라가 보면 되죠. 그럼 거기서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유령 용의자가 되겠죠. 기본적인 거니까. 범인을 찾을 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 유영철이 잡혔습니다, 강호순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의자 얼굴을 바로 보니까 아, 저놈이 잘못됐네라고 알잖아요. 근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때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용의자를 좁혀나가는 방법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흔히 아는 방법입니다. 뭐 지문을 검출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유력한 어떤 흔적을 찾아서 그 흔적을 낼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지. 지문이라고 치면 바로 인물이 특정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지문이 있지만 해외에는 지문 등록을 잘 안 하잖아요. 프라이버시 침해라 그래서. 그럴 경우 이제 유력한 거, 뭐 만약에 이 집에서 여기가 깨졌다, 유리가, 그럼 보통 키가 작은 사람이 이렇게 위로 해서 깰 일은 별로 없으니까 이거보다는 키가 큰 사람이네 해서 그 사람을 찾아서 추적하는 방법. 여기에 왔던 사람이 뭐 키가 190 정도 되는 흑인이었다,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찾아나가는 거죠. 그래 쫑쫑쫑쫑쫑쫑 찾아놓고 좁혀나가는 방법. 요런 방법이 있죠. 그게 이제 제일 흔한 방법이고, 하나는 지금처럼 잘 모를 때 쓰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광범위한 데서 좁혀나가는 방법인 거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일단 여기는 뉴멕시코잖아요. 뉴멕시코는 미국이죠. 미국인이겠죠, 범인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해외에서 와서 죽이고 갔다 그러면 걔는 못 잡는 거예요. 이 방식에서는 미국인이겠지. 그 뉴멕시코 거주인일까 아닐까, 이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 증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뉴멕시코에 사는 애가 와서 죽였냐, 타 주에서 와서 죽였냐, 그거부터 지금 찾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전처의 자녀들까지 의심되는 거죠. 3명의 전처가 여러 자녀를 낳았으니까 각 주로 이제 흩어져서 살 거 아니에요. 참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런 떡밥이 떨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지 진짜. 지금 가장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과 바바라 레미안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오랜 친구인데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건강했다라는 증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안 죽였으면 이 다음에 만난 사람이 죽였겠죠. 그러니까 유력한 용의자죠. 이 사람들도 지금 좀 골치 아플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이 집 주변에 슈퍼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그냥 나무랑 길밖에 없고, 애초에 근접도 잘 안 하고, 이런 이제 나이가 95세 이러면 뭘 사거나 이런 일도 거의 없죠. 재산은 많이 있으니까 이 집안에 직원이 있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사실. 경비, 그다음에 뭐 그 내미라 그러죠, 가사일 도와주시는 분들, 그런 분이 몇 분이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 재산이 많이 있으니까 변호사, 그다음 집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 그때 어디 썼는지, 이런 걸 이제 먼저 조사하고 있겠지.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죽였을까? 외상 흔적 없어. 해도 깨끗해.
그러면서 셋이 동시에 죽었어. 특히 세파트가 한 마리가 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죽일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이 인마예요. 인마. 자, 죽여야 돼. 3명을 죽여야 돼. 어떻게든 죽여야 돼. 흔적 없이 죽여야 돼. 흔적 없이. 95세 남편이 있어요. 65세 아내가 있어요. 세파트가 있어요. 이 셋을 죽여야 돼. 뭐부터 죽일까요? 나 같으면 누구부터 죽일까? 나 같으면 이 셋을 무조건 죽여야 돼. 자, 이제 상황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지. 누굴 먼저 죽일까? 중독성 가스 지금 안 나왔습니다. 일산화탄소 검사했는데 안 나왔어요. 윤정일 코난 불러야. 자, 일단 이 셋이 동시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자연사라고 보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하나가 죽었다 그러면 자연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사고냐? 집안이 깨끗하다니까. 수건 한 장 날라다닌 게 없어. 깨끗해. 그러면 살인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살인으로 볼 요인도 없어요. 시신이 깨끗해. 셋 다. 세파트까지. 사람은 그렇게 죽일 수 있다 쳐.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처럼 이게 퉁 이걸로. 이것도 흉터 남습니다. 외상흔적 남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 쳐. 흉터 없이. 걔는 어떻게 할 거야? 신물질. 경찰이 이미 가스에 관련된 거는 끝났어요. 마약류 검사도 끝났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왔어요. 어쨌든 죽여야 돼. 어쨌든 죽여야 돼. 왜 셋을 얘기하냐면 일단 셋이 죽었고 각자 다른 위치에서 발견됐고 시신 이동 흔적이 없어요. 아라카와는 욕실에서 사망했고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진 해크만도 현관에서 죽었고 그 자리에서 발견됐어요. 시신이 이동되지 않았어요. 세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방에서 죽었고 옷방에는 문은 없어요. 그리고 일설에는 세파트가 그냥 옷방에서 발견됐다라는 1번 설이 있고 2번 설은 옷방에 있는 박스 안에서 발견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만약에 2번 가설이 맞다면 박스에 넣었죠, 누가? 얘가 들어갔을까? 얘가 들어가면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해야겠어.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려니까 답이 안 나오죠. 근데 그거 하나는 얘기해보자는 겁니다. 살인사건이라고 가정하고 이게 맞다고 확정하고, 왜냐면 가정 없이는 아무것도 답을 못 내니까 하나 정도는 가정을 해놓고 틀리면 이 가정을 배제해야 되죠. 누굴 먼저 죽일 것이냐. 남편? 남편 죽이면 아내가 소리 지르고 세파트가 덤비겠죠. 아내를 죽이면 세파트가 덤비고 남편이 비명 지르겠죠. 걔를 죽이면 아내가 비명 지르고 남편이 전화 걸겠죠. 911에. 어떻게 하지? 개부터 제거라고 보세요. 특수작전 할 때는 개부터 죽이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건물 밖에 있는 개 2마리가 설명이 안 돼요. 침입살인이라고 하면. 얘네부터 죽여야지. 총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이니까. 소음기 당연히 달 수 있죠. 물론 외상 흔적이 전혀 없었는데 외상 흔적 그냥 있어도 된다고 치자고요. 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외상 흔적을 그냥 발견 못한다. 절대 발견 못하는 외상 흔적을 낼 수 있다. 총기로. 했을 때 이 외부에 있는 개 2마리를 살해를 먼저 해야겠지. 얘들 건강하게 발견됐어. 꼬리 살랑살랑 꼬리 살랑살랑 하면서 발견됐어. 둘이 멀쩡해. 안에 있는 세파트만 죽었습니다. 건물 안에 있는 세파트만. 어떻게 하지? 낼 수 있는 가설은 3명이 침입하여 각자 하나씩을 제압하고 살해했다 라고 하면 속은 시원하지. 남편이 아내를 죽임. 개는 굶어 죽고 2마리는 그냥 집을 나간 상태. 남편은 어떤 방법으로 자살. 유력합니다. 지금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도 그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였든 아내가 남편을 죽였든 혹은 제세 동기. 그러니까 심장 발작이 온 거지. 굳이 킬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 심장 발작이 왔는데 그거를 제세 동기로 해보려고 했는데 제세 동기가 고장 날 수 있다. 제세 동기가 뭐냐면 모르는 분 계실 수 있으니까 사람이 심장 멈추면 이거 마사지를 하잖아요. CPR이라 그러는데 이거를 사람이 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니까 제세동기라 그래서 넓은 다리미 같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가슴에 얹고 작동을 시키면 왜 병원 드라마에서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코마 상태에 빠진 환자를 1, 2, 3 하고서 되면 퐁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가볍게 해주는 마사지 기계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한 명이 그게 왔고 그 제세동기를 작동을 시켰는데 이게 고장났거나 오작동을 했다. 그래서 한 명이 운명했다. 그대로.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든 아니면 치매가 와서 잊고 다른 일을 했든 이동하다가 자살을 했거나 그 상실감이 너무 커서 아내나 배우자가 사망했다는 거에, 혹은 충격으로 쇼크사했다. 뭐 요런 의견이 있는 거죠. 추정이에요. 추정 다. 그리고 한 2주쯤 됐다 그랬으니까 2마리는 밖에 내놨으니까 밖에 있는 개들은 뭐 대충 뭐 지렁이도 잡아먹고 닭도 잡아먹고 뭐 할 수 있잖아요. 다람쥐도 잡아먹고 어떻게 했겠지. 뭐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이 실내에 있는 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양을 해줘야
뜯어야 먹으니까 사료가 없으니까. 그래서 먹을 걸 찾다가 어떤 박스 안에 뭐라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걸 먹으려고 박스에 들어갔고 거기서 사망했다. 뭐 이런 추론도 가능은 한 상태예요. 지금 뭐가 나온 게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고고님 얘기한 게 유력 가설에 포함이 됩니다. 그 유력 가설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없어. 그거밖에 생각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기 개 2마리는 산채로 발견이 됐어요. 시신은 여기서 발견됐어. 외부 침입흔이 없어. 출입구는 최소 하나 내지는 2개밖에 안 돼. 여긴 절벽이야. 개가 굶어 죽었다면 주인 곁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것도 있고요. 개가 배가 고프면 온 집안을 들쑤시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집안이 깨끗하지 않았을 거예요. 막 뭐 그냥 온 사방천지를 다 뜯어먹고 막 특히 가죽 소파 같은 거 뜯어먹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집안이 깨끗했다. 그리고 개가 굶어 죽으려면 흉골 같은 데가 바짝 말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개가 완전히 뭐 빈사 상태였다, 말라 죽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개는 사망해 있었다. 요렇게만 나왔어요. 개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는 없어요. 의견만 내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의견과 추론만 할 뿐입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온 정보도 없고 같이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지네크만이 누군지 모르지만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이 아주 그럴듯하면 제가 또 그 범죄 심리학 하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들을 이제 그 호도할 수도 있으니까 아이디어 뭐 없나. 범인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정보는 다 공개하지 않으니 그 핵심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데 이렇게 난감한 경우에는 웬만한 거는 다 공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걸 공개 안 하죠. 전처 자식들의 얼굴, 이름, 뭐 주소, 전화번호 이런 걸 공개 안 하고 그들의 동선 같은 걸 공개를 안 하죠. 그들이 뉴멕시코에 왔었다 안 왔었다 이런 걸. 조금 유력해지면 우리나라 그 알 같은 게 미국에도 있을 텐데 뭐 그런 데서 이제 슬슬 흘리겠지 이제. 얘가 유력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걸 흘리는 이유는 걔로 몰아가갖고 걔한테 온팡 뒤집어 씌워서 구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정치경찰 같은 그런 쓰레기 짓거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몰아세웠을 때 그 사람의 반응을 보기 위한 게 꽤나 커요. 그러니까 되게 잔인한 건데 그 사람이 억울하면 만약에 저로 몰렸어요. 여론에서 내가 범인인 것 같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겠죠. 그러면 내가 적극 나서서 변호를 하거나 나를 변호하거나 내 알리바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겠죠. 나 거기 안 갔거든. 너 여기 봐. 이러면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서류 같은 거를. 아니면 너무 억울해서 자살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배제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잔인하다니까. 근데 내가 범인이면 도망가겠지. 아니면은 입국 탓하겠지. 그러면 걔 쪽으로 몰아서 이렇게 수사를 해볼 수 있는. 정 답답하면 그런 짓도 합니다. 미국도 하고 우리나라도 해요. 보고 있으면 참 아유 진짜 그 알이 정의롭지 않아요. 그렇다고 순수 악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과 악으로 구분하기 시작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너무 많아. 아까 젤렌스키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참 엄청난 떡밥입니다. 지금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들, 추리 연구하는 분들한테는 최고의 떡밥이 됐어요. 이 사진 한 장이. 지금 구글맵은 왜 미국 가가지고 다 뒤지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주소가 유출이 됐어요. 그래갖고 뭐 이 집을 막 이제 위성으로 찾아가지고 앞뒤로 돌려보고 난리가 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할감량이 안 되고 여러분들이랑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이게 오늘의 메인 컨텐츠입니다. 제가 범죄 심리학 좋아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뭔 일일까? 여기서 다시 쓸게요. 진 해크만 95세 남 베키 아라카와 65세 여 세퍼트 한 마리 사망. 여기에 세퍼트 2마리 생존. 쉽지는 않아요. 이거는 미국의 FBI 뭐 CIA까지 들어갔을지 안 들어갔을지 뭐 전 세계 범죄 심리학 좋아하는 사람, 추리 연구 좋아하는 사람들 몇십 년 경력을 가진 교수들 막 다 달라들어서 뭐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정확히 드린 것도 아니고 제가 기억나는 것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참 황당하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가 좀 조용했으면 이걸로 시끌시끌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지금 우리나라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탄핵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조용히 넘어가는데 저는 아무래도 한동안 이거에 좀 탐닉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걸 못 참아요. 계속 검색해보고 새로운 정보 나온 거 없나. 새로운 거 나오면은 또 라방할 때 얘기하기로 하죠. 요거랑 비슷한 사건이 90년대에 한번 일어났어요. 그게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요거예요. 메넨데즈 형제.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역 상태로 서비스가 되나? 초점을 못 잡아. 몬스터로 검색을 하면 여기 실화 바탕 해서 여기 몬스터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일린 워너스 나오는 거. 여자가 나오는 거는 아일린 워너스 연쇄살인마에 관한 얘기고 그 바로 옆에 남자 둘이 나오는 몬스터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게 요거예요. 메넨데즈 형제로 나오는 거.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메넨데즈 형제가 부모님을 살해합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지? 존속이라 그러나요? 존속 살해를 저질러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안 죽였어요.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칩니다. 이들이 죽인 부모가 엄청나게 갑부였고 그 갑부의 친구가 실베스타 스텔론, 로키, 권투 선수로 나왔던 람보 이런 걸로 나왔던 실베스타 스텔론의 친구였는데 그래서 실베스타 스텔론이 엄청 스트레스 받고 막 놀래갖고 TV 인터뷰도 많이 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 둘이 처음에는 안 죽였다고 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아버지가 이 둘을 건드렸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형제 애는 장난이 아닙니다. 둘이 되게 끈끈해요. 보통 이제 형제가 안 좋으면 얘가 죽였어요, 얘가 죽였어요, 아니요 제가 죽였어요 막 이러면서 서로 손가락질을 할 텐데 그러지는 않고 둘이 너무 친해가지고 꼭 손잡고 나오고 마치 전두환 노태우처럼 그렇게 친했던 둘 형제인데 나중에 이제 경찰이 몇 년에 걸쳐서 11심까지 했던가 공판을 31심까지 했던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유죄 확정을 짓습니다. 둘이 형제가 공모해서 부모를 죽인 걸로. 이때도 굉장한 그 밀실살인 사건 같은 거였어요. 이 둘이 아니면 범인이 전혀 없고 집안도 깨끗하고 근데 부모는 살해를 당했고 총기 살해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지금 와서 이 영화가 왜 나왔냐, 이 둘이 재심 결정을 받았어요. 살해 유무를 따지는 건 아니고요. 죽인 거 맞아요. 죽인 거 맞는데 이들이 처음에 막 주장하던 거 중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근친 아버지가 딸도 아니고 아들 둘을 이게 해버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갖고 그냥 애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아버지 돈으로 놀고 먹으려고 우리나라 박한상이 마냥 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애들이 부모 유산으로 방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죽여놓고선 지들이 이제 정당성을 확보할 게 없으니까 헛소리한 거다. 그래서 이상한 소리 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유죄를 때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재심 결정이 났어요. 건드린 것 같다는 거지. 아버지가. 이제 검사나 경찰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그게 동기가 돼서 살해를 했다. 그러면 형량이 만약에 이제 감해질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왜 처음부터 그 얘기를 안 했냐. 이 친구들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추악한 짓이 있다는 걸 어떻게 바로 밝히냐로 맞서고 있는 거고, 그거에 관련돼서 다룬 게 이 몬스터라는 드라마인 거죠. 일종의 약간 다큐라 그래야 돼, 드라마라 그래야 돼. 아무튼 몇 부작 되는 걸로 알아요. 단편짜리가 아니고.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 볼 생각이에요, 오늘부터.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이 집안에도. 왜 그 김전일 보면 나오잖아요. 뭐 아름다운 뭐 어쩌고 뭐 무슨 저택 말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곳에 그렇게 끔찍한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는 뭐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잖아요. 이 멋진 대저택 안에 뭔가 추악한 얘기 하나가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메넨데즈 형제처럼. 그래서 이 진 해크먼 사건에서 진상이 밝혀지려면 한참 걸릴 거고 온갖 소문이 난무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면은 제가 족족 다 그러다가 제가 그쪽 덕후기 때문에 범죄심리학 덕후라서 그래갖고 아마 범인이 잡히긴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요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 요게 오늘의 추천 영화? 드라마? 메넨데즈 추천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자가 나오는 몬스터라는 드라마, 영화입니다. 그거는. 그것도 굉장히 추천해요. 이 현실 고증? 그게 굉장히 잘 돼 있고 아일린 워노스 사건도 되게 유명합니다. 여자가 남자만 연달아 죽인 연쇄살인 사건. 굉장히 쇼킹해요. 여기에 덧붙여서 김전일, 긴다이치 쇼넨노 직겐보 라고 하죠. 저 굉장히 좋아했던 거고, 김전일 좋아하는 분들은 타로트 상장 살인사건, 밀랍인형 살인사건, 그 다음에 이인관촌 살인사건, 이진칸 무라라 그래야 돼? 이진칸 손이라 그래야 돼? 아무튼 요 세 개를 3대 명작으로 꼽습니다. 그리고 김전일 할아버지가 나오는 긴다이찌라는 게 있어요. 긴다이찌는 팔묘촌. 그 다음에 그 이름이 뭐였지? 그 제목을 모르겠네. 기억이 안 나네. 긴다이찌에선 요거 그렇게를 최고 명작으로 꼽습니다. 이진칸촌이 나한테 있나? 이게 타로트 상장 살인사건, 밀랍인형 살인사건. 이거는 한국어로 이진칸촌 살인사건. 이름 만들어서 모르겠음. 나중에 이런 거 리뷰를 한번 해볼까? 밀랍인형 살인사건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굉장히 치밀하고, 도모토 츠요시가 나오는 2000년대 초반쯤에 나온 드라마 있어요. 긴다이치 쇼넨노 직겐보 드라마의 마지막 스페셜편으로 밀랍인형 살인사건이 나와요. 그냥 그 드라마 한 편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타로트 산장도 거기 이제 같이 나옵니다. 긴다이치 쇼넨노 직겐보, 도모토 츠요시 나오는 거, 당본강. 여러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도모토 츠요시 긴다이찌 뭐 하면은 대충 방법은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뭐 경로가 밝은 경로는 아닐 것 같아서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무튼 도모토 츠요시 제가 얘기한 게 두 개가 다 있습니다. 타로트 산장이랑 밀랍인형이 동시에 한 시즌에 다 있어요. 마츠모토 준이 나온 편은 조금 더 세련되게 편집하고 컬러감도 더 좋지만 좀 떨어진다, 구조가. 물론 마츠모토 준 편에도 꽤나 볼만한 게 몇 개 있습니다. 특히 1편의 유령선 살인사건, 마리 세레스토 나오는 거, 그거랑 개를 소리 안 나는 피리로
길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아야세 하루카가 데뷔를 하죠. 아주 파릇파릇한 그 리즈 시절 아야세 하루카가 나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같고 너무 많이 왔다 딴 데로. 그래서 아무튼 오늘 메인 얘기는 이겁니다. 이 집 하나가 참 한동안 큰 떡밥이 될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인데 이렇게 잘 살아도 마지막 가는 길이 참 쓸쓸하다. 2주 동안 여기서 누워 있었던 거잖아요. 아내는 여기서 누워 있었고 2주 동안. 이 사건 보면서 퍼뜩 든 생각은 그거였어요. 영화 기생충. 기생충도 보면 비슷하죠. 살해 사건이 있었다고 치면 여기서 행복하게 살던 집주인이 이제 불교의 객이 되죠. 이 건물 지하에 누군가 살고 있었다면 굉장히 그로테스크할 것 같다. 영화 기생충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가신 분은 참 안 됐고 씁쓸하다.